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4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5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절기, 청명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청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명절입 시간 04시 20분에 청명절이 들어오고요. 이 04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이 되면은 월이 이민년 계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명절 04시 20분부터는 이민년 갑진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지는 어차피 무자일 똑같습니다만은 이 청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월이 계묘월에서 갑진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월이 바뀌는 것만큼 사주라고 하는 것, 글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사주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월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볼 것이냐, 음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이 대체적으로 뭐 2월 달이라고 하면 2월 1일 날 바뀌고 3월 달은 3월 1일 날 월에 맨 첫날이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음력을 쓰든 양력을 쓰든 매 월의 1일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 월의 1일이 아니라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명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헛갈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1월 1일이면 년이 바뀌는데 1월 1일 날이 지나서 뭐 1월 중순, 1월 20일 이렇게 태어났는데 띠는 바뀌지 않아 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매년에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바뀌는 기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월이다, 3월이다, 4월, 5, 6,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월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12지지를 이용해서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유술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는 대개 한 2월 정도 되는 것이고, 묘월은 3월 정도 되는데 꼭 2월 1일이 아니고요. 3월 1일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그 월에 경칩이 되어야지만은 묘월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올 때는 4월 1일이 아니라 4월 안에 있는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는 기준은 입춘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되는 기준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지금 이제 진월이 될 때는 바로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세 가지 월이 묶여서 동쪽을 뜻하면서 봄에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은 세 계절을 합쳐서 4, 5, 미월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청명이 아니라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이제 4월로 넘어오게 되겠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또 다음으로 신월, 6월, 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되겠고요. 가을이라고 하는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겠고요.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되겠고,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술월에서 이제 다음 계절인 겨울로 넘어가는데, 겨울은 해월, 자월, 축월 세 개의 달이 겨울이 되면서 요 달은 수가 왕한 수왕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 되기 위해서는 대설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소한이 되어야지만 계절이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다시 이 축월에서 다음해인 인월로 넘어갈 때는 뭐다? 다시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제가 항상 인월에서 묘월 넘어갈 때 이 절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설명을 드리니까 1년에 한 12번 정도는 그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월이 왜 명리학은 이렇게 매달 첫째 날이 바뀌는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요거는 명리를 알면 기본적인 것인데, 모르면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꼭 이해를 해 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 이민년에 월이 바뀌는 기준, 저기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돼야 되고요.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돼야 되는데,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인월은 이민월이 되고요.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개묘월, 갑진월, 을사월, 병월, 정미월, 다음으로 무신, 기유, 경술월, 그 다음에 신의, 임자, 개축월,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절입시간은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죠. 그래서 공전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24절기가 음력 기준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4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고요. 24절기는 양력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날짜에 들어오게 되고요. 시간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입춘이라고 하는 2월 4일 정도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과 일은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매해년마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매해년마다 이 절입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진월로 되면서 청명이 되어야지만 개묘월에서 갑진월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간은 오늘 2022년 4월 5일 식목일이죠. 시간은 04시 20분에 청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04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은, 청면 절입 시간이 04시 20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04시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시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까지가 인시가 되는 것이고요. 청명절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기점으로 해서 같은 인시라 하더라도 청명절이 전과 청명절입 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청명절입 전이 됐을 때는 개묘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갑진월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청명절입 전이 됐을 때는 사주 명식은 이민년, 개묘월, 무자일, 갑인시가 되는 것이고요. 청명이 지나게 되면은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갑진월, 무자일, 갑인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청명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주가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이를 간과하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절기를 잘 보는 것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도 타인의 사주를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청명전으로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청명후가 되는 경우에는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죠.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사주의 격국으로는 정관격이 되고요. 묘월은 목이 12계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묘월이죠. 반면에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 자체는
왕한 목에 비해서 약해지죠. 그래서 정관격의 묘월의 무토는 신약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서 진월의 무토는 진술축미월이죠. 진술축미월은 이때는 보다 토왕절이다. 토가 왕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단지 몇 분 차이로 인해서 청명절이면은 정관격의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은 청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술충별 토왕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일간이 어떤 사주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격국 같은 경우는 굳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뭐 이걸 비경격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걸록격에 준해서 준걸록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청명전의 사주는 일간이 약한 사주, 단지 청명이 지났을 뿐인데 진월의 무토는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의 무토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뭐가 필요하다? 병화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병화가 관성인 목을 목생화하고 다시 화는 토를 생해 주게 되죠. 그래서 관인상생하는 사주가 됩니다. 관인상생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묘월의 무토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수를 한 점 갖추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진월의 무토로 가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화를 쓰지 않습니다. 일간이 왕할 때 무토는 감목으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월의 무토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먼저 뭘 쓴다? 감목을 가지고 감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일간이 약하고 진월은 목은 간목 자체는 묘월이 지나기 때문에 목은 쇠잔해진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로서 이거는 무토를 윤토해주는 역할도 되겠지만은 수를 얻게 되면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지만은 진월의 무토는 간목을 먼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토를 갖다 윤토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 진월의 무토는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간목 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 진월의 무토는 먼저 간목을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청명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합니다. 화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걸 굳이 관살혼잡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을 논할 필요는 없다. 관살혼잡을 논할 때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은 상태에서 정관과 편관이 있을 때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뿌리들 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중에 있는 병화가 암장된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병화가 청간으로 드러나야지 투출되어야지만 공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 청간에 임수, 개수, 그 다음에 일지에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한데 재관이 왕한 사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재관이 왕한 이거 솔직히 말해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이 되지만 이거 연재 7살까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일간이 약했을 때는 저걸 굳이 정관, 편관으로 나눌 필요 없이요. 그냥 전체적으로 7살 편관으로 봐서 제살 태왕, 재성도 왕하고 관살도 왕한데 일간 자체가 약해서 제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국세가 되겠고 제살 태왕한 격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바로 인성을 봐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비록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도 병화가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청명전이 됐을 때는 제살이 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 특히 정화보다는 뿌리 있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병화가 청간에 수출하게 되면 인중 병화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병화는 약하지 않은 병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명 전에 후로 태어났을 때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무토이기 때문에 왕하죠. 당연히 간목을 치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 연지의 인목을 밟죠. 그러면 비록 진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진의 뿌리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칠살인 간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고 있고요. 자수가 없었을 때는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지만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비록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자수하고 합을 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무토가 원령이 통근해서 좋긴 하지만은 자진수국해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은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진토가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살태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령 자체가 토의 기운에 전혀 없는 묘월의 무토지만은 이거는 원령의 진토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그래도 세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진월의 무토가 세력이 더 있습니다. 단지 자진합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다른 거였다, 무진이었다,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무토가 이거는 진진에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무토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인데, 오늘 날짜가 그냥 좀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자수였기 때문에 똑같이 제살태양을 한다 하더라도 원령의 뿌리를 둔 무토가 당연히 묘월의 무토보다는 당연히 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청명이 지난 요 국세도 일단은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병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진이라고 하는 이 토는 물론 토지만은 수의 고지, 수고라고 해서 수의 고지, 묘지가 되기 때문에 저 진은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수의 기운이 많이 왕해지게 되고요. 이 또한 자진합수에서 임수 투출되어 있고 인의 불을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살태왕한 것으로 보되 그래도 원령이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극약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 청명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요 명시에 생시를 쓸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 임자시, 개축시, 갑인시 정도밖에 없겠고요. 있을 수 있는 생시 임자시를 보게 되면은 제살태양사주 무토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비경겁제라든가 인성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살태양하죠.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이 인중에 암장된 병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중에 있는 무토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인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간신히 인중 병화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운은 뭐예요? 운세는 만약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운은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고요. 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군을 만나는 것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개축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이렇게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자축합 토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그래도 임자시보다는 지지, 시지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도 근기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운은 화를 봐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수가 많아서 한습한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는 있겠고요. 갑인시 역시나 제살태왕한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인중병화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제살이 너무 왕해가지고 무토가 파극을 당하게 되겠고, 역시나 운은 화토운을 만나야지 이 사주가 버틸 수 있는데, 금운을 다시 만난다거나 수운을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모구를 만나게 되면 약한 무토를 갖다가 파극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 자, 청명후가 되면 이제 갑인시부터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똑같은 무자일의 갑인시라 하더라도 갑진일의 갑인시는 그래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게 인중병화 2개에다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버틸려고 있지만, 그래도 제살태한 것은 모면할 수가 없겠죠. 인중병화로서 무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진합수 다시 수가 왕해지는 것, 그래도 병화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운 내지는 토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 인성을 천간지지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화가 조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간도 생겨질 수가 있겠고요. 왕한 관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살인상생.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병진시는 좀 그렇고요. 정사시라든가 병진시 정도 이렇게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기 경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신 수국을 완벽하게 짜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신자신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약한 무토의 기운을 금이 다시 설계하게 되겠고, 일간의 뿌리가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무오시가 좋을 것 같지만은 무오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뭐가 안 좋다? 좌우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오화를 얻어서 좋은 것은 좋겠지만 충이 되게 되면 오화 양인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건 또 온당치 못하고요. 신유시 마찬가지로 신자진 수국은 형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한 무토의 기운을 금이 다시 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유시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명 전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청명 후로 보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시 가장 괜찮은 생시는 병진시나 정사시 정도 이렇게 살펴서 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두고요. 기미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화가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또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미시보다는 병진시가 좋은 것이고요. 무오시도 원칙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좌우충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피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청명절 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